네, 반갑습니다. 작가 안명숙입니다. 저는 재테크 독서로 월 100만 원 모으는 비법, 나는 독서 재테크로 매년 3천만 원 번다. 의 저자이고요. 28년 동안의 중등 국어교사 생활을 마감하고 작년 2019년이죠. 9월 달에 명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작가로서, 강연가로서, 또 컨설턴트로서, 코치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서 재테크 독서로 다른 사람들을 코칭을 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많은 책을 읽게 되고요. 특히 부나 돈에 관한 책들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제가 읽은 책들에 대한 소감과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중해 부자입니다. 지중해 부자. 자, 이 책은 박종기 저자가 박종기 씨인데요. 이분은 주식이나 이런 걸로 이제 주식과 부동산 이런 것들로 돈을 벌었고요. 그런 가운데 굉장히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또 이 지중해 부자, 닉네임 지중해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은 지중해에 있고요. 또 회사나 이런 것들은 또 해외에 있고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번 그런 부자이고, 그냥 돈을 많이 번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철학이 있는, 사상과 철학이 있는 그런 부자여서 그 부자에 대한, 지중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이 작가 박종기 작가님이 굉장히 재미있게 엮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숨에 쭉 읽어가는데요.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 뇌는 재미있는 거에 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속도도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전달하고 싶다 그러던 차에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5월 17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미 주관하는 독서 모임이 있거든요. 미라클 독서학교가 있는데 그 독서학교에서 그날 주제 도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쭉 읽고 이렇게 띠지를 붙이면서 정말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을 우리도 배우고 또 나에게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꼭 내 생활에서 실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다 보면 이게 전체는 12꼭지네요. 12꼭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중해 부자처럼 생각하기, 이 부분을 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33쪽에 보면 지중해 부자처럼 생각하기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체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고 되게 의외로 놀랐거든요. 그냥 노력. 저는 부자의 첫째 조건이 뭘까라고 예상했을 때 첫 번째는 그냥 노력,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 정신력,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체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력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체력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체력이 안 좋아도 정신력이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정신력으로 버티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러는데요. 자, 하지만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체력이 좋고 반대로 정신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체력도 약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신은 체력을 이길 수 없다. 체력이 부족하면 쉴 궁리만 하고 일이 생겨도 피하려 든다. 정신은 체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자를 부러워하고 시기하면서도 이기지 못하는 이유 역시 결국 체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체력은 웬만한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인하다. 그래서 이 지중해 부자는 먼저 제1장의 1꼭지에 체력부터 키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작가가 꿀팁을 넣어놨어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선 첫째, 충분히 잠을 자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책도 읽고 있습니다. 5초의 법칙. 요게 5, 4, 3, 2, 1 기상하는, 기상할 때
루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규칙적으로 스트레칭하고 명상하기. 굉장히 좋겠죠. 세 번째, 가슴에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운동하기. 그 다음, 몰입하며 독서하기. 자, 이 몰입하며 독서하기가 체력의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말을 적게 하고 술은 주량껏 마시기. 그 다음, 많이 걷기. 혼자 산책하기. 걱정이 아니라 고민을 하는 습관을 갖기. 예,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아니라 고민은 뭐죠? 해결책을 고민하는 거죠. 해결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꼭지는 세상은 네모 안에 있는 세모와 같다 이거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지중해 부자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위로 올라갈 것인가. 네모 속에 세모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그의 말은 지금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상위층에는 사람은 적지만 먹을 것이 많고 하위층으로 갈수록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것이 적은 상황이 딱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다. 지중해 부자는 냅킨에 삼각형을 그린 후 내 위치가 어디쯤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내 위치는 하위층이라 단정 짓더니 그곳에 작은 점을 그리고 위로 솟는 화살표를 크게 그려주었다. 요런 모양입니다. 그는 말한다. 일이 생각처럼 잘 안되고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답을 찾지 말고 일의 방향을 바꿔라. 자동차를 한 대 더 팔려고 애쓰기보다는 누구나 인정하는 자동차 전문가가 되는 게 더 큰 소득을 보장할 것이다. 하위층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것이 별로 없다. 상위층으로 올라가야만 더 많은 기회와 소득이 주어진다. 어떻게 돈을 더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위로 올라갈 것인가를 고민해라. 네. 그래서 돈을 막 벌려고 애쓰기보다 돈을 버는 어떤 수준을 높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영업을 한다든가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일을 한다든가 할 때 막 많이 벌기 위해서 막 그 전달하고 뭐 팔고 이런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 이전에 먼저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그 수준을 높여서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런 부분에 위로 올라가다 보면 돈이 따라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네, 부자도 부자에게 사는 법을 배운다라는 꼭지입니다. 지중해 부자처럼 생각하기서 큰 부자들의 인생 철학. 자, 큰 부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보인다. 첫 번째, 건강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부자들은 지독할 만큼 건강 관리에 철저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식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관리이다. 여기서 자식 교육은 바로 경제 교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를 물려받은 자녀들은 수백 년이 흘러도 끄덕없는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해 간다. 그 다음은 과시욕을 부리지 않는다입니다. 이제 막 부자가 된 새내기 부자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쓰며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바쁘다. 결국 그들은 파산을 하며 새로운 부자에게 그 자리를 내준다. 절제할 줄 아는 부자들은 스스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걸 좋아한다. 그 다음 신문이나 뉴스보다는 책을 읽는다. 평범한 사람들은 단기간에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열광하지만 부자들은 역사와 철학, 미래에 더 관심 있어 한다. 풍족한 인생을 위해 꼭 배워야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영양제를 멀리한다. 뜨끔한데요. 저도 요즘에 영양제를 좀 먹고 있어서 가공 영양제는 몸을 맹신하게 만든다. 불량식품을 실컷 먹고도 비타민제를 먹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기다. 부자들은 자연에서 건강을 찾는다. 적게 먹고 운동하면서 적절한 영양과 체력을 유지하려고 신경을 쓴다. 소식을 한다는 거네요. 자연 음식을 가지고. 자, 그 다음 어디를 가든 부부가 함께 다닌다. 부자들은 고독을 즐기지만 외로움은 싫어한다. 식사를 할 때에도 여행을 갈 때에도 항상 부부가 함께 다닌다. 작은 현안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며 답을 찾아간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멘토는 배우자라고 손꼽는다. 네, 그러겠네요.
우리가 혼자 있어서 내 내면을 채우고 이런 거는 좋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관계, 소통을 하는 게 본능이고 신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만약에 뭐 부부가 배우자가 없다면 또 멘토나 멘티 또는 친구들끼리도 계속 공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거죠. 그다음 비싼 음식을 조금 먹는다. 부자는 싼 값에 많이 주는 사과를 사기보다는 한 개에 10,000원 하는 사과를 사서 맛있게 먹는다. 음식은 비쌀수록 제값을 한다. 많이 먹기보다는 좋은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당연히 건강에 더 좋다. 과일 가게에 가보셨으면 이런 거 느끼죠. 떨입니다 떨이 하고서 사왔는데 정말 많이 물르거나 병들거나 썩거나 뭐 이런 거 품질이 떨어지거나 맛이 없어요. 일단 맛이 없거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비싼 이거 있잖아요. 땡땡네 야채 가게 이런 데 보면 정말 비싸거든요. 근데 거기서 먹으면 정말 꿀 떨어지는 것처럼 맛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싼 걸 사서 맛있게 먹는 게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식 투자 한번 해보셨어요? 지중해 부자식 주식 투자법입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할 확률을 따져보면 0.1%도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예상치이긴 하지만 주식 투자로 성공했다는 사람은 10,000명 중 1명 있을까 말까 한 확률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 정도 확률밖에 기대할 수 없는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다.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큰 성공을 거머쥘 수 있었을까? 그의 성공 비결을 알아본다. 자, 최고의 고수를 찾아갔다. 자, 당시 최고의 고수는 실력자가 아니라 돈이 많은 큰손이었다. 돈으로 증시를 주무르던 시기였기에 그는 큰손을 찾아간 것이다. 큰손에게 버림을 받고 동료에게 시달림을 받고 수개월 동안 한 푼도 못 버는 생활이 계속되었지만 주식으로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끝까지 버티며 큰손을 통해 기회를 잡았다. 두 번째, 새로운 방식을 습득하고 실천했다. 자, 그가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에 뛰어들었을 때 국내 증시는 외국인 개방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에 관한 연구와 준비는 없던 시기였다. 거금 5만 원을 들여 찾아간 외국인 투자 강연을 통해 그는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투자 방식을 공부하고 전문가들을 모아 함께 연구했다. 그 다음 주변 사람들과 함께 파이를 키웠다. 큰손 밑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은 각자 제 살 길이 바빴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자신의 자금으로만 투자했기에 돈을 버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는 채권자를 시작으로 큰손, 사채업자까지 함께하여 파이를 키워갔다. 같은 10% 수익이 났더라도 1,000만 원의 10%와 10억의 10%는 100배의 차이가 난다. 신뢰를 생명처럼 여겼다. 반자촌에서 식구들과 떨어져 살면서도 채권자에게 이자를 갚는 일은 거르지 않았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주가 하락으로 원금을 잃었을 때에도 집을 팔면서까지 약속대로 원금을 보존해 주었다. 그런 신뢰가 쌓여 더 많은 자금을 얻게 되었고 덕분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네, 이 돈거래,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돈거래는 정말 신뢰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가까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그 약속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신뢰가 정말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지중해 부자처럼 생각해 보기 위해서요. 이거는 그 세상이 뒤집히면 그때가 바로 기회이다. 이런 꼭지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요즘 같은 시기를 잘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도 멈췄고 바다도 멈췄고 도로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의식주를 안 합니까? 의식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파이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반토막의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본격적인 주식 화랑기가 시작된 1986년부터 현재까지 5년 정도의 주기마다 반토막이 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5년 또는 요즘 최근에는요,
18년, 작년, 재작년에서 10년 주기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97년, 98년 IMF, 그 다음에 2008년도 그 경제의 위기, 그 다음에 2018, 19년 위기, 이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의 큰 위기가 온다고 봅니다. 근데 요거는 좀 더 과거로 돌아가서 1986년부터입니다. 자, 마치 짜고 치듯이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터뜨려 주가를 폭락시켰다. 주식 투자에 아무리 문외한이라고 해도 이런 때를 기회로 살린다면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럼 종합주가지수가 밤토막 났을 때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야 할까? 자, 과거에는 업계에 1등이나 2등의 우량 회사 주식을 샀지만 최근 세계 경제를 보면 불확실성의 증대와 빠른 변화로 인해 어떤 회사라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 1위를 수성했던 노키아와 소니의 몰락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단일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종합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200 등이 있다. 코덱스 200은 종합 주가 지수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ETF이다. 펀드이긴 하지만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서 증권사의 HTCS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다. 저도 요거 ETF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이라든가 코덱스 200 레버리지 또는 한국 그 국채 선물 10년 산 거 있죠. 그런 걸 한다든가 또는 원유 ETF를 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입은 건 원유인 것 같습니다. 모두 길이 멈추니까 기름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원유주가 엄청 바닥을 쳤습니다. 지금 감산을 하겠다, 뭘 하겠다 대책이 나오니까 주시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전 세계적으로 돈을 번 부자들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 이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IMF,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다음에 또 쌍둥이 빌딩 그 사고 났을 때 있죠. 그럴 때라든가 이런 대형 어떤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 추락했을 때 그리고 올라갈 때 그럴 때 기회를 잡은 거예요. 오늘은 이 지중해 부자 이번 주 일요일 날 독서 토론 모임을 하게 될 그때 교재로 토론 도서로 사용하는 지중해 부자에 대해서 특히 이 지중해 부자처럼 생각하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깨달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역시 부자들은 부자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구나 하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상과 철학이든지 꾸준하게 또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또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부자들은 또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것. 그래서 그 부자들의 노하우를 우리가 배워서 또 부자로 가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석세스 라이프 스쿨 마인드 교육 독서학교에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일요일 5월 17일 일요일 2시입니다. 그럼 그날 독서 토론 건마담 TV 라이브에서 만나요. 안녕.